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현미 오베셀입니다.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주현미 오베셀 운영자이자 자이언트 인증 라이팅 코치로서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 책쓰기 코치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비디움 대표 이연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반갑네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연주 코치님이 작가로서 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슬로우 리딩, 슬로우 라이팅.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인터뷰를 하겠는데요. 자, 질문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매일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손님 입장으로 오시니까 어떠세요? 재밌네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잘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잘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하러 오시는 작가님들이 좀 더 쉽다는 것보다 좀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잘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 운영자답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슬로우 리딩, 슬로우 라이팅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저희가 자이언트 북 컨설팅에서 제가 글쓰기를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은대 사부님이 과제를 주세요. 과제를 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책을 쓰고 싶다라는 과제를 제출하면 사부님께서 그 글쓰기 제목이라든지 그 목차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 저는 느린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고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부분에서 천천히 읽고 천천히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 슬로우 라이팅이라는 제목이 탄생했는데 목차를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원래 그래 그렇지 내 속도대로 나가면 되지 내 방향대로 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리딩, 슬로우 라이팅 책 제목을 그 출판사에서 변경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조도 있으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은재 사부님께 목차를 받았어요. 제목과 목차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작가님은 작가로서 또 글을 천천히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 슬로우 라이팅이라는 멋진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요. 작가님은 왜 천천히 쓰고 천천히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빠른 게 정답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다 보면 그래서 더 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내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독서를 할 때도 완독해야지, 빨리 읽어야지, 많이 읽어야지 그거에 목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독서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글쓰기도 처음에 그래 출판해야지 내 책을 내야지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다 보니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지가 않고.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저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고 천천히 쓰는 게 물론 누구에게 다 맞는 정답은 아니지만 만약에 급한 게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천천히 읽고 천천히 써도 된다. 충분히 내 방향을 잡고 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은 천천히 읽고 천천히 써도 된다.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1년 반 동안 옆에서 지켜본 결과 이현주 작가님은 내가 천천히 그리고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많이 쌓아놓고 저거 읽어야 되는데 완독에 대한 강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언제 읽지? 언젠가는 읽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빨리 해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천천히 읽고 천천히 쓰는 것이 어쩌면 요즘 시대에 더 꾸준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싶어요.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쁜 문장 쓰고 싶고 잘 쓰고 싶고 독자들이 밑줄 그을 수 있는 문장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책을 쓰면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어라든지 뭐 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책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 쓰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쌓여서 이제 한 권의 책이 40편의 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편을 쓰는 동안 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글과 마치는 글을 쓰거든요. 들어가는 글과 마치는 글을 쓰고 1-1, 1장의 첫 번째 글을 봤을 때 정말 놀라웠죠. 이걸 내가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수정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한 부분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수준에 가장 맞는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글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책은 여기까지 하고 딱 멈췄는데 그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에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물론 첫 번째 책에 정성을 안 들였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만큼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초보 작가들의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이 책은 나의 짝꿍이자 이현주 작가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현주답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킥킥거리고 웃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글도 웬만해서는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3번씩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정성을 들여서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초고를 쓸 때와 지금의 문체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에 글을 쓸 때 초고, 퇴고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초고가 뭔지, 퇴고가 뭔지 그냥 글을 쓰면 출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글을 써서 출간이 되니까 너무 놀라워서 글을 못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초고는 확실히 그냥 분량을 채우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판사마다 조금의 뭐 책쓰기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얼마만큼의 양이 돼야지만 또 이게 출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고는 분량을 채우는 데 좀 약간 중심을 뒀고 두 번째 퇴고할 때나 세 번째 퇴고할 때는 그래도 독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그 각 편마다 꼭지마다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내가 어떤 부분을 독자에게 선물처럼 좀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나는 물론 제가 쓴 글이 잘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 요 문장은 독자가 밑줄을 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핵심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장에 좀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마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제 책을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초고보다는 조금 더 나은 퇴고를 해서 출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들어가는 글에 있었나요? 글씨를 오늘도 글씨를 뿌립니다. 이 문장이 있었어요. 이걸 정말 이현주 작가님 썼다고? 정말 잘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끌려서 다음 문장을 읽고 또 다음 문장을 읽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겨울에 아이들하고 놀러 나가는데 원피스를 입은 거예요.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 엄마가 사줬겠죠. 사줬는데 원피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놀아야 되는데 못 노니까 마음대로 집에 와서 훌러덩 벗고 다시 원피스 안 입어 하고 다시 나갔던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많이 웃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다 이현주답게 그 썼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사랑을 더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슬로우 라이팅이 초보 작가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작가님이 질문해주신 두 번째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급하면 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속담이나 이런 격언을 이야기하면 너무 진부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속담이나 그런 격언이 정말 딱 삶의 지혜로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문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급할수록 정말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나아간다라는 거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힘이 빠지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만두기 쉽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나 이런 뭔가를 원하는 목표를 얻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표를 찍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실은 뭔가를 시작은 했어도 마침표를 찍은 적이 없는데 마침표를 찍고 싶다 아니면 원하는 목표가 꼭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천천히 해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책을 한권 출간했으니까 아마 우리 작가님들도 예비 작가님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빨리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 꼭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건 어떻게 이거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은데요. 마침표를 찍고 매듭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작가님에게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지 말하는 좋은 글, 잘 읽힌 글이란 무엇인가요? 저한테 글쓰기는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한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독서 모임을 하는 다른 이제 선배님들,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메모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모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한다라고 이렇게 부러워만 했지 실질적으로 메모를 해본 적 없는데 저는 글쓰기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해요. 글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글쓰기를 했던 거는 돈도 벌고 싶었어요. 유명한 작가가 돼서 돈을 벌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중에 글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리고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아무리 말한다 해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글로 만약에 책으로 남겨뒀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책장에 꼭 펴있으면 언젠가는 엄마가 그립고 아빠가 그리울 때는 그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꼭 써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도 10대 때 이런 삶을 살고 20대 이런 삶을 살고 30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황을 했어 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글 잘 읽히는 글은 저는 그냥 나답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받은 피드백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거거든요. 지금 뭐 미애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글이 현주답다. 옆에서 현주가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피드백을. 그런 거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나는 나다운 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나답게 글이 나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글. 제가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도 사실은 행동하지 않았었거든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도 없었고 뭐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이게 좋은 글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읽고 생각을 바꾸건
행동을 바꾸건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드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다운 것, 이현주답다, 김미애답다. 이게 가장 좋은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남편이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을 꼭 써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흔적은 남기고 가야지. 나는 책 쓰기 코치잖아, 오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안 남기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참고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책 쓰기 코치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온 흔적을 지효나 지연이 그리고 지유가 또 알고 싶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도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책 쓰기는 꼭 책 한 권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제가 속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초고를 쓰던 게 있었는데 매듭을 지어야 되겠구나. 매듭을 지어서 김미애답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책을 이렇게 예쁜 책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출간한 뒤